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심화 9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면 결국은 콘택트 렌즈 중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플로레세인은 결국은 단파장인 푸른색 빛을 비추어서 받아들여서 발광하는 형광 반응에 의해서 초록색 빛을 발하게 되고, 이런 초록색 빛을 발하는 형광 반응에 의해서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런 플로레세인은 과거에는 용액 형태의 플로레세인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플로레세인을 그러니까 오염된 플로레세인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녹농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각막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실명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균은 녹농균이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이런 녹농균에 오염된 플로레세인 용액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플로레세인 페이퍼 형태로 되어 있는 멸균된 플로레세인 페이퍼 띠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학습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어떻게 해서 이 플로레세인 패턴들을 이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로레세인으로 각막을 염색했을 때, 그러면 이 플로레세인에 보여지는 패턴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두 번째, 각막의 전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콘택트 렌즈가 단순히 구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콘택트 렌즈 후면, 그러니까 이 눈물층의 전면이 이 콘택트 렌즈의 후면과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구면의 형태로 이 플로레센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콘택트 렌즈 후면이 토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라면 당연히도 이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토릭의 형태에 맞추어서 바라보는 이런 플로레센 패턴도 이런 토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런 콘택트 렌즈의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뿐만이 아니라 각막의 전면이 구면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도 구면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거고요. 각막이 당연히도 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토리기 형태로 플로레세인 패턴이 보여지게 된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콘택트 렌즈의 후면과 각막의 전면의 상태에 따라서 플로레세인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단순히 이런 콘택트 렌즈 후면과 각막 후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하드 콘택트 렌즈가 그러니까 각막에 뭐 스티프하게 피팅되었는지 또는 플랫하게 피팅되어 있는지 또는 스티프하게 피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플로레세인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이제 껴볼 시기가 다 되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껴볼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아직 착용은 안 할 것 같고요. 착용해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그 이물감이 좀 심하고요. 렌즈의 움직임도 좀 심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곧바로 플로레세인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평가 자체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플로레세인 검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렌즈의 적응이 끝마친 후라야 하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응 시간이 걸리는데요. 임상적으로 대략 한 30분 정도의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적응이 완료되고 나서 플로레세인 패턴을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내가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정도는 얘기했을 텐데요. 적응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적응을 위한 단계라거나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 더 오랜 시간 적응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상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뭐 바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눈물층을 머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광학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 훨씬 더 적응 시간이 길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착용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정확하게 밀착돼서 이제부터 광학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하드 콘택트 렌즈는 한 30분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약간 차별화되는 그 적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 이 렌즈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눈 주변의 결막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럼 눈물이 분비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니까 막 눈도 깜빡깜빡깜빡깜빡 할 거고요. 그러면 눈을 깜빡할 때마다 뭐가 분비됩니까? 뭐가 분비돼요? 눈물이 분비되는데 이때 분비를 시키는 그런 눈물 분비샘은 뭐예요? 그렇죠. 이 안와 위쪽의 눈확, 우리말로 눈확이고요. 안와라고 하는 안확의 귀 쪽, 가장자리 윗부분에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인 주누선, 즉 주눈물샘에서 분비되죠. 이 주눈물샘이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듯 뭐 예를 들어서 슬프다거나 아니면 눈이 어떤 자극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눈물을 콜콜콜콜 쏟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눈물샘이고요. 부눈물샘이라는 게 또 있죠. 이런 결막 부분에 있는데요. 클라우제의 샘과 볼프링 샘과 같은 부눈물 샘은 평소에 이렇게 눈을 깜빡 할 때마다 눈물을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 분비시켜서 결국은 이래 눈물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부눈물샘이다. 덧눈물샘이라고 해요. 이런 덧눈물샘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주눈물샘이니까 걔가 주로 눈물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눈물을 분비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크기 자체가 달라요. 주눈물샘은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부눈물샘은 그 볼프린샘이나 클라우제샘 같은 경우는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눈의 결막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눈을 깜빡할 때마다 눈을 찍 하고 눈물을 분비하고요. 또 깜빡할 때마다 찍 하고 분비하고 해서 아주 미량 적은 양의 눈물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분비하는 눈물샘이 덧눈물샘이 돼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고 눈을 깜빡깜빡깜빡하고 막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반사 작용에 의해서 주눈물샘에서 눈물을 콜콜콜콜콜 분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드 콘택트 렌즈가 가뜩이나 눈물층 위에 떠 있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배가 물 위에 둥둥둥둥 뜨듯이 막 더 많이 심하게 이게 요동치듯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그 영화 재난 영화 보면 막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배가 물 위에서 막 철렁철렁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거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음 꼈을 때는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너무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이 아주 예민한 결막의 가장자리를 자극하게 되고 반사적인 눈물 분비는 주눈물샘에서 더 심하게 되고 그럼 눈물을 콜콜콜콜 쏟으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는 눈물 위에 더 많이 뜨게 되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이거 착용감이 안 좋아서 이거 낄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콘택트 렌즈 착용자들이 많아지죠. 따라서 이런 적응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설명한 적 있죠? 간단합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를 끼면요. 눈을 뜨지 못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눈을 이렇게 감고 약간 아래쪽을 보고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눈을 절대로 깜빡이지 말고 감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라고 말씀드리면 눈을 뜬 상태에서 절대로 깜빡이지 말고 버텨주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자, 지금 동안 10초 동안 속으로 세세요.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세겠죠. 그러면 안경사도 좀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주면 좋아요. 초를요. 1초, 2, 3, 4 이렇게 하다가 자, 10. 자, 눈을 뜨세요. 대신 눈을 뜨고는 눈싸움 하듯이 버티고 감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자, 3초 동안 버팁니다. 1초, 2초, 3초. 자, 눈 감으세요. 자, 또 10초 하고 눈을 뜨고 또 3초 버티게 하고 또 눈을 감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뜨고 있는 시간도 조금 늘리면 좋아요.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사이 좀 오랫동안 뜨고 있게 하고요. 또 눈을 꽉 감게 하고요. 눈을 뜨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눈을 빨리빨리 깜빡이면 깜빡일수록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이 많아서 눈의 예민한 결막 부분을 건드리고 주눈물샘에서 반사적으로 눈물 분비가 많아지니 결국은 피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한 렌즈 적응 훈련이 한 30분 정도 필요한데요. 보통 최소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지금 착용감이 어때요? 처음보다 좀 괜찮아졌죠? 라고 물어봐서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눈을 뜨고요.
뭐 핸드폰 보시거나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렌즈가 적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렌즈가 눈물층에 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이제 렌즈 움직임도 줄어들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플루오레세인을 가지고 이 피팅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고 평가되는 모든 플루오레세인 패턴 이런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플루오레세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날 때가 사실 좋은 피팅 상태인지, 어떻게 피팅된 상태가 나쁜 피팅 상태인지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건 콘택트 렌즈 광학에서 첫 번째 시간쯤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결국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택트 렌즈의 후면 기본 커브, 베이스 커브와 각막의 전면에 뭐가? 그렇죠. 곡률 반경이 일치돼서 정확하게 피팅된다면 플루오레세인 패턴도 눈에 전체적으로 고른 염색이 될 거고요. 반대로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보다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라는 얘기는 기본 커브인 베이스 커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커브가 얘가 7.80인데 밀리미터인데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막보다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스티프하게 처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처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은 플루오레세인이 아주 이 눈물이 많이 이 렌즈 안쪽에 중앙 부분에 밀집될 거고요. 중앙 부분에 이런 플루오레세인 패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겠죠. 반대로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보다 더 큰 경우라면 결국은 플랫한 피팅이 된 상태라면 이 중앙 부분, 그러니까 각막의 정점 부분인 어피컬 부분에 여기 콘택트 렌즈가 맞닿게 돼서 이 중앙 부분에는 플루오레세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주변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플루오레세인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첫 번째 평행한 피팅 상태, 즉 OnK 피팅 상태가 된다면 여기서 이 OnK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이 OnK라는 용어는 뭐냐면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 이렇게 일치한 상태를 온케이 피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자 그러면 ARK를 측정했는데 또는 뭐 케라토미터를 측정했는데 각막의 곡률 반경이 7.80mm가 나왔으면 당연히도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베이스 커브도 7.80mm로 처방을 하게 되면 온케이 피팅이 되겠죠. 이건 뭐 물론 이론적인 게 되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상태로 정확하게 피팅이 된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플루오레세인 염색이 된다. 지금 이게 좌측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뭐 중앙에만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긴 했는데 이 그림이 약간 좀 그래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고른 플루오레세인 패턴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이 정확하게 온케이 피팅이 된 상태의 플루오레세인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깜빡할 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플루오레세인이 염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느 곳이 더 염색되고 또 어느 곳은 덜 염색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염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피팅 상태가 아주 정확하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각막의 전면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 아주 잘 맞아서 결국은 피팅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이구나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엔 플랫한 피팅 상태를 볼 텐데요.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가 바로 어피컬 터치, 정점에 닿아 있는 상태의 피팅 상태, 플루오레세인 패턴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부분에는 전혀 플루오레세인이 염색되어 있지 않고 주변 부분에만 강하게 플루오레세인이 염색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단면도 상태로 보게 되면 당연히도 중앙 부분에는 각막과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눈물층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들떠 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부분에 주로 그러니까 눈물층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겠죠.
이렇게 중앙을 누르니까 가장자리 쫙 하고 퍼져서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눈물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당연히도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는 곡률 반경이 하드 렌즈의 곡률 반경이 이런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보다 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그 말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건 설명했죠.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이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보다 큰 경우에는 플랫 피팅 상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나타낸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렌즈의 광학부 직경과 각막의 광학부 직경은 동일한 상태이다. 동일한 상태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각막의 중앙 부분 요 전체 직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막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구면으로 이루어진 요 부분하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요 직경이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렌즈의 광학부 직경하고 그 각막의 광학부 직경의 크기가 맞지 않으면 그 광학부 직경에 의해서도 플로레세인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렌즈의 광학부 직경과 각막의 광학부 직경은 일치한 상태이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각막의 전면의 광학부의 곡률 반경보다 콘택트 렌즈 후면의 곡률 반경이 더 크기 때문에 플랫한 피팅 상태를 유지할 때 바로 이러한 형태의 중앙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 형태의 플랫한 피팅의 플로레센 패턴을 나타낸다. 세 번째, 이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피컬 터치의 양상을 보인다. 즉 각막의 정점 부분에 콘택트 렌즈가 맞닿아서 터치되어 있는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요것도 중요한데요. 요 단면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물층의 모양이 중앙 부분에는 완전 밀착되어서 틈이 없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플로레센이 염색되는 마치 안경 렌즈의 형태로 표현하자고 하면 마이너스 뭐예요? 그렇죠. 매니스 커스 형태의 눈물 렌즈가 형성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한 피팅 상태에서는 플로레세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8.25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상태고요. 이렇게 하드 콘택트 렌즈는 베이스 커브가 써 있어요. 그리고 잘 살펴보게 되면 깜빡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중앙 부분이 이렇게 검게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주변 부분에 아주 강하게 플로레세인 형광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플로레세인 패턴이 어피컬 터치 상태가 나타난다면 플랫한 피팅 상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움직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깜빡 했을 때 이 렌즈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렌즈가 위쪽으로 쑥 하고 딸려 올라갔다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죠? 다시 깜빡했을 때 위로 쭉 하고 딸려 올라갔다 툭 하고 떨어지죠. 이게 바로 플랫한 피팅 양상이다 라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플로레세인 패턴을 가지고 결국은 이 콘택트 렌즈가 플랫한 피팅 상태이구나. 좀 전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8.15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는데 지금과 같이 플랫한 피팅 상태가 나타난다면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했죠. 첫 번째는 플로레세인 패턴이 어피컬 터치 상태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렌즈의 움직임이 쭉 하고 눈꺼풀에 딸려서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렌즈의 움직임이 아주 많죠. 그렇다면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8.10 또는 8.0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티프한 형태의 베이스 커브를 갖는 하드 콘택트 렌즈로 재처방을 시킨 후에 다시 플로레세인 패턴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전 PPT에서 봤듯이 온케이 피팅 상태의 그런 플로레세인 패턴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805를 착용시켰을 때 그러한 형태의 온케이 피팅이 나타난다고 하면 최종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는 8.0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티프한 피팅 상태에는 어떠한 그런 그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부가 들뜨는 거죠. 그러니까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어피컬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이런 간격을 얘기하고 들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프하게 피팅이 돼 있어서 즉 첫 번째 내용처럼 하드 콘택트 렌즈의
곡률 반경보다 각막의 곡률 반경이 더 큰 형태의 스티프한 피팅 상태가 되면 결국은 어피컬 터치 상태의 그런 플로레세인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런 눈물 렌즈의 형성도 플러스 메니스커스 렌즈의 형상이 된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스티프한 피팅 상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게 되면 7.65mm로 자, 중앙 부분에 지금 7.65mm의 베이스 커브를 갖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상태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앙 부분에 아주 플로레세인 패턴이 밀착되어 있는 어펄 클리어런스 상태의 피팅 상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눈을 깜빡일 때 한번 보세요. 지금 푸시업 검사도 하죠. 푸시업 검사를 했을 때도 렌즈 움직임이 전혀 없고 눈을 깜빡할 때도 한번 살펴보세요. 0.3mm 더 스티프한 렌즈를 깜빡할 때 시작해보자. 렌즈가 중앙에서 뭔가 깜빡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지만 그건 깜빡할 때 이 눈중이 쭉쭉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모양이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5배율 플러스 0.1mm보다 디자인에서 제시된 적당한 렌즈 커빙 평균 보다 더 여기서 스티프한 깜빡할 렌즈를 때 시작해보자. 렌즈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피팅 있잖아요. 상태는 흐릿하고 이런 상태가 스티프한 0.1mm의 피팅 좁은 폭의 상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렌즈를 밀어 올려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푸시업 테스트를 통해서도 결국은 렌즈 움직임이 전혀 없네 라는 것을 통해서도 또 이 렌즈가 스티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렌즈 살짝 올려서 렌즈 약간 위로 올려놔도 결국은 그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상태를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결국은 스티프한 피팅 상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주차 2차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플로레세인 이런 패턴이 그냥 단순히 어피컬 터치, 어피컬 클리어런스, 뭐 온케이 피팅 상태로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막 난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면인 각막에 구면인 콘택트 렌즈를 처방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즉 뭐 직난시를 가지고 있다거나 도난시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난시를 가지고 있는 각막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도 각막 전면의 난시 상태에 따라서 플로레세인 패턴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온케이 피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온케이 피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난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직난시와 도난시에 따라서 플로레세인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직난시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띈다. 요 별표가 한 100만 개 정도 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이 마치 누워있는 팔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팔자 있잖아요. 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의 팔자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나타낸다. 언제? 그렇죠. 직난시 형태의 난시를 각막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띠게 되고요. 당연히도 위 또는 아래 부분으로 렌즈가 잘 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 먼저 할까요? 플로레세인 패턴 하기 전에 혹시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직난시와 도난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직난시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도난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각막 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난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리컬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컨비네이션 C 마이너스 뭐 2 다이옵터 AX 180 이렇게 이 난시의 그 처방되는 값의 안경 처방 값이 180도를 가지고 있으면 직난시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직난시와 도난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전체 난시가 아니라 각막 난시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난시가 되기도 하고 도난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직난시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수직 방향이 엄청 가파른,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가 엄청 가파른 경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수평 경선 방향은 평평하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수직 방향의 곡률이 아주 센 그런 각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당연히 띠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워있는 팔자 형태를 띈다. 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면 밑으로 뚝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피팅 상태의 문제를 나타낸다. 자, 또 세 번째, 렌즈가 아래쪽으로 편이 되지만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좋은 정렬 상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렌즈가 약간 아래쪽으로 뚝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피팅 상태만 이루어진다면 뭐 피팅하는데 뭐 별로 문제가 없는 각막이 바로 직난시의 형태의 각막을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약간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피팅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케이 피팅된 상태보다는 약간 스티프하게 처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직난시를 가지고 있으면 뒤에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수직경선 방향이 엄청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렌즈를 우리가 피팅할 때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그 수직 방향이 가파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앙 부분은 터치가 되어 있고 위 아래 부분은 약간 들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수직 방향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에 플로레세인 차겠죠. 수직경선 방향에서 위와 아래. 그리고 수평경선 방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80mm의 R1 값이 각막 얘기하는 거예요. 각막이 곡률 반경이 7.80이고요. R2 조금 더 스티프한 경선 방향은 7.60mm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80도 있고 7.60도 있어요. 당연히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서 피팅을 하죠? 하드 콘택트 렌즈는 어디에 맞춰서 피팅하죠? 그렇죠. R1 값인 상대적으로 조금 더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춥니다.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수평 경선 방향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80으로 맞추었으니까 수직 경선 방향은 780으로 맞췄으면 각막은 더 많이 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위와 아래 부분이 좀 들뜨게 되겠죠. 내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이거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예전에 그 슬라임 가지고 설명했듯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더 플랫한 경선 방향인 수평 경선, 직난시의 경우에요. 수평 경선 방향에 맞추기 때문에 이 수평 경선은 이렇게 플로레세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딱 밀착된 상태로 피팅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수직 경선 방향에는 이 지금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킨 거니까요. 위와 아래 부분이 들떠서 마치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띈다. 이거는 이 피팅 상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피팅하더라도 온케이 피팅이 되더라도 이러한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피팅 상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이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직난시와 도난시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말로는 직난시다 도난시다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 the rule 에스티그머티즘은 우리말로 난시고요. with the rule은 직난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with the rule 다 쓰지 않고요. WTR 에스티그머티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with the rule 그러니까 직난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용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안경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안과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언제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써요. 한글로는 잘 안 쓰잖아요. 그 차트에 기록할 때 이거 잘 모르나요? 어찌됐든 그 안과에서 차트 기록할 때 전부 다 영어로 다 기록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다 쓰냐고요? with the rule 이거 언제 쓰냐고요? 그러니까 WTR 하고 에스티그머티즘 이렇게 해놓으면 직난시구나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피팅 상태를 나타내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결론 먼저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팔자 형태의 그런 플로레세인 패턴 상태를 띠게 됩니다. 정확하게 피팅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드 렌즈가 귀 쪽 또는 코 쪽으로 뚝 하고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직경선 방향은 평평하고요. 이 수평경선 방향이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춰서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 평행한 경선 방향은 이쪽이 들뜨고 이쪽이 들떠 있는 상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이쪽 방향, 코 쪽 방향 또는 귀 쪽 방향으로 렌즈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하는 형태의 피팅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깜빡할 때마다 렌즈가 이렇게 코 쪽 방향, 귀 쪽 방향으로 편이 되죠. 따라서 이런 도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각막 난시를 평가해서 도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뭐 피팅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여러 가지 피팅 상태를 내가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 하드 콘택트 렌즈 좀 끼기는 어렵겠는데 그래 한번 그 여러 가지 이런 플로레세임 패턴도 보고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착용감이 나쁘고 렌즈가 안정화가 잘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코 쪽으로 뚝 떨어지고 귀 쪽으로 뚝 떨어지고 렌즈가 이렇게 자꾸 이쪽 좌우로 자꾸 뚝뚝뚝뚝 떨어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게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한 그래도 이 사람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굳이 끼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이런 스티프한 피팅 상태를 유지해서 이런 코 쪽이나 귀 쪽으로 렌즈가 떨어지지 않게 피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직난시와 도난시에서의 이런 피팅 상태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별표 한 1000만 개를 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난시는 영어로 against the rule, 에스티그머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난시 에스티그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gainst the rule, ATR 에스티그머티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이런 때 ATR 난시? 이게 뭐지? 하지 말고 against the rule. 이 사람 도난시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각막의 난시가 도난시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평경선 방향은 아주 가파르고 수직경선 방향은 플랫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직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이 각막의 곡률 반경이 8mm, 수평경선 방향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장하죠. 한 7mm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R1 값이 8.1이고 R2 값이 7.0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 뭐 물론 이거 소프트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평평한 상대적으로 좀 더 플랫한 경선 방향에 맞춰서 피팅을 하니까 8.0mm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이 사람한테 처방하게 되겠죠. 그죠? 처방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직경선 방향은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니까 수직경선 방향은 플로레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 수평경선 방향에는 좌측과 우측이 들떠서 이쪽 방향에 플로레세인이 가장자리에 들뜨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형태의 팔자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요약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은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뭐 이게 수치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배 또는 한 4배 정도는 피팅하기가 좀 어렵다. 거기다가 각막 난시의 난시도가 높을수록 이 정렬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각막 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 각막 난시가 한 4다이옵터 정도까지도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로 뭐 피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각막 난시가 2다이옵터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후면에 토릭 형태로 되어 있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죠. 내가 이거 광학 파트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드 콘택트 렌즈는 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있고요.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있는데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난시를 교정할 목적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각막이 토릭 형태로 생겨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후면 하드 렌즈의 후면을 토릭 형태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팔자형이라거나 도난시에서 직난시에서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패턴이 아니라 정확하게 온케이 피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팅 상태를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각막난시가 한 2다이옵터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이런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는 좀 어렵고요.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피팅 상태가 원만해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형태와 같이 제일 좌측에 있는 형태와 같이 얘는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그런 패턴을 띠고 있네요. 그럼 어떤 난시죠? 그렇죠. 직난시의 형태로 그런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피컬 터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 직난시가 심해서 주변 부분 그러니까 누워 있는 팔자 형태로 그런 플로레센 패턴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피팅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뚝뚝뚝뚝 너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스티프한 형태로 피팅을 그러니까 후면에 그 베이스 커브를 바꿔주게 되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누워있는 팔자 형태가 아주 없어질 수는 없어요. 후면 톨이 그 하드 콘택트 렌즈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조금 더 스티프하게 하게 되면 그래도 정렬 상태가 이 중간 부분에 좀 플로레센 패턴이 좀 차죠. 뭐 물론 이 가장자리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 형태를 띠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피팅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막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누워있는 피팅 그 팔자 형태의 플로레센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면 직난시의 각막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스티프하게 처방해서 이 중간에 그림과 같이 최적화해서 만들고요. 또는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반대가 돼요. 이 중간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플로레세인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가득 차는 형태로 너무 스티프하게 피팅되죠. 이렇게 피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누워있는 팔자 형태를 띠는 건 여전한데 그래도 그 형태가 좀 줄어들게 플로레센 패턴이 나타나게 피팅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피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하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화면이 조금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이걸 그 PPT를 바꾸다가 이 오탈자 수정이 안 됐네요.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주차, 2차시 그 콘택트 렌즈 심화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결국은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 상태를 보고 하드 콘택트 렌즈가 정확하게 온케이 피팅이 되었는지 아니면 플랫한 피팅인지 스티프한 피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피팅 상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티프한 플로레세인 패턴 상태가 피팅 상태가 나타난다면 조금 더 베이스 커브를 키워서 플랫하게 만들어서 온케이 피팅을 만들어줘야 하고 반대로 너무 플랫한 피팅 상태, 즉 어피컬 터치 상태가 나타나면 하드 콘택트 렌즈 후면 베이스 커브를 약간 스티프하게 만들어 주어서 온케이 피팅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각막난시가 뭐 심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너무 심한 이런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그 플로레센 패턴, 즉 직난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팔자 형태의 플로레센 패턴, 도난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 일반적인 피팅 상태보다 조금 더 스티프하게 만들어서 일단 최적화를 시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스티프하게 한 상태에서도 피팅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 토릭의 형태로 만든 후면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9주차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10주차부터는 이제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실제로 슬리램프로 확인하는 방법, 또 어떤 조명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심화 9주차 2차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